개별적으로 오다 가다 좀 만나시나요? 근데 또 만난다고 그러면 뭐 만난다는 게 마주치시니까 마주치시니까. 아, 그러니까 마주칠 수는 있겠죠.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마주치고 뭐 그런 거는. 상임위도 하잖아요. 예, 예. 저는 국토위로 오기 전에 법사위였는데요. 네네. 법사위는 국토위로 오셨죠. 실제로 싸우기 때문에 네. 대화를 거의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실제로 싸우시는 건가요? 실제로 싸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윤석열 석방되고 난 이후에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낸 겁니까, 이거는? 예, 지금? 냈죠. 지금 국민의힘 이제 네. 법사위원들 주축으로 해서 냈는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과거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죠. 네네. 아시겠지만 2015년 당시에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네. 이제 진보 정당에서 냈더니 이거는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은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있고 강원도지사하고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구속 취소의 경우도 집행정지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거는 이제 지겸 판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태도를 바꾼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법안이 적정한지를 지금 논의할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항고를 하고 그렇죠.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라고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면 2015년부터 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인권 옹호 기간이 돼갖고 국민의힘이 네. 그러신지 모르겠고 아까 국민의힘 의원하고 연락하냐라고 하셔갖고 이제 김상우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의힘 의원을 좀 안 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여가위를 하니까 네. 좀 예외인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오가면서 방송을 하니까 보면 겉으로는 막 방송에서 저랑 싸우면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하면서. 나와서는 삶에 낙이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술만 먹고 살아 막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도 대외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네. 일단 다 대선 캠프 어디 서야 되나 이게 지금 1차적인 고민이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뭐 당장 이제 그 지도부가 대통령 찾아가는 게 너무 이제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어서 당내에 이게 친윤 의원들이 되게 주도 의총 분위기를 좀 끌고 가나 봐요. 친윤 쪽에서.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대통령이 딱 나오고 기세등등한 게 친윤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네. 않을까. 네. 친윤 의원 분들도 뭐 공식적으로 우린 대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선은 한다라는 것들은 대선은 이제 한다라는 것들은 다 생각하고 네, 계시니까 네, 탄핵이 인용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런 전망을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항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항고를 안 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 항고도 이번 주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안에 해야 돼요. 네. 근데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보통 항고를 안 한다고. 예, 근데 그렇게 항고를 안 해버리면은 입장을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가 판단한 게 이게 기준이냐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짜로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는 이제 그럼 다 혼돈스럽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만이고 재판부는 확실합니다. 윤석열만 예외. 이렇게 재판부는 뭐 저는 확실하게 한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사법부에 안 대한 돼요. 불신이 생기겠어요. 예. 오로지 인권은 윤석열 개인한테만 적용되고 다른 일반 피고인들한테는 인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 국가 운영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닌 거죠. 큰 그렇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상급심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아마 이 주기현 판사도 내심은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면 즉시 항고가 돼서 상급심에서 빨리 판단할 테니까 그거 보고 재판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혀져요.
졌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불필요한 또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 뭐 영장한 것,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판단을 그러니까 했고. 직시항고가 되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상급심에서 다 판단해 줄 테니까 네. 그거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좀 내심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항고를 안 해버리면은 저 엄청 혼돈스럽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네. 네, 네. 이게 2월 4일인가 구속 취소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2월 4일이죠. 그러면 네. 이제 형사 실무에서는 만약에 그 신청을 받고 재판부가 이거 구속 기간 도과한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했으면 늦어도 2, 3일 내에 이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네. 형사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사람을 그러면 불법으로 구금하는 거 되잖아요. 네, 네. 이 판단을 그러면 30일 동안 사람을 불법 구금한 거잖아요. 그때 풀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기록에 구속 사건은 말이죠. 기록에 네.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놓습니다. 이게 절대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 체크하거든요. 구속 기간 넘었는지 이거 계속 체크를 해요. 빨간 딱지 붙여. 네네. 그만큼 심각하게 관리하는데 접수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왜 그때 석방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지금 한 달 이상 지나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거면 왜 생각이 달라졌느냐. 왜 그때 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답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일반인이었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렇게 풀려나는데 한 달간 더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가나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있었으면 네.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3일 안에 석방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그 신청을 기각하든지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 혹시 있으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지변 판사가 책에서 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맞다. 이야기를 네. 네, 써놓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하나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공저자로 네, 쓴 공저자로 책이죠. 지금 본인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재심 부분 다른 부분을 71년 만에 쓰긴 했는데 윤석열에게만 그렇죠. 하필 이때 네. 예외적으로 적용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석 형사소송법. 네네네. 네. 사실 이게 52회 사법시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지 일수로 계산하는 건지. 아, 그렇습니까? 52회. 합격자 다시 바꿔야 돼요. 예, 형사법법. 한치 차이로. 그렇죠. 아니, 2차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과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법시험을 통해서 다 법조를 네.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기현 판사, 지금 뭡니까? 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좋게 해석을 해주면은 이제 주석은 이제 실무례를 쓰는 거니까 실무례에 의하면은 이제 날로 하는 거다. 네네네. 근데 그 실무례를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인권 문제는 날, 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은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법조문에 명백히 그 기간도 공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언급도 안 했다는 거. 아니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정문엔 들어 있고. 예. 결정문엔 들어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체포적 부심은 체포 때마다 후 네. 구속할 때 그 48시간 계산할 때만 계산하고 이 구속적 부심은 이제 기소할 때 10일 그거 계산할 때만 쓰라고 되게 독자적인 해석론을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입법 수준으로 판사의 권한을 넘어서서 저는 국회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 생각에 아까 이건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기간을 걸렸던 거는 네. 도대체 어떻게 이거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지만 나오는 논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이런 논리는 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일각에서 네. 이거 거의 재정법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인권 의식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왜 하고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아니, 뭐. 내란죄가 우리나라 형법 중에 형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형량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사형. 증거인멸의 우려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자의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제일 큰 사건의 인권 의식을 갖고 발동하냐? 그러니까 아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판사는 네. 이 사건에서
그 보통은 이제 판사들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냐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윤석열 측에서 이런 논리를 제시했는데 따져보니까 타당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변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들어줄 생각이었으면 아까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 결정은 빠르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시기를 저울질해서 교묘하게 네. 탄핵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전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수상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 법조계에서도 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지법의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이 있는 것 같아요.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 근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 고검의 검사도 이 프로세에다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하다 이런 제목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재판장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선고를 할 때는 특히 이걸 한 달간 이렇게 뒀다가 선고를 할 때는 이 판결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얻을 게 없는데 이런 무리한 그 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의혹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동료 판사에 대해서 네.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실명을 딱 걸고 네. 판사가 저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거잖아요. 네, 네, 좀 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이례적이라면서요. 매우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결정은 동료 판사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정말 이 폭풍이 와 저는 뭐 박세현 네. 특수본부장이 최소한의 뭐 보도상으로 보면은 즉시한 거를 포기하라라는 대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다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특수본부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내부에서 그런 충돌, 마찰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언론 플레이일까요? 저는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태 의원님? 그 특수본부에서는 강력하게 검찰총장한테 즉시 항고하겠다고 얘기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다음 날로 미뤄지면서 진통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총장이 마지막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특수본부장도 총장이 지시니까 이게 특수본부장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당한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그래도 총장이 검찰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접 지시하니까 그건 그 논리 보면 들어야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부당한 지시로 보여지고 네. 그런데 갈등을 하다가 총장 지시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심우정 청장은 본인이 말로 뭐 이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정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반드시 책임이 질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심우정 총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으잖아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위헌이 났어?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이 났어?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신의 독단적인 법 해석 그 의견을 가지고 살아있는 실정법을 당신이 깔아뭉갰다는 말이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살아있는 실정법을 깔아뭉갠 그 독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특별수사본부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직권남용 아니냐. 이것을 쉬워 보이지만 결코 심 총장 입장에서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우리 당에서 고발해놨잖아요. 네. 심 총장은 이 고발 사건으로 저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수사본부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